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플라스틱이 더 이상 쓰레기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미개발 잠재력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혹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바꾸는 뒷마당 기계 하나 때문에 21살짜리 청년이 갑자기 세상에 조명을 받았다가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휘발유 대체품인 플라스토렌을 만들었다. 숨어버리게 된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열 압력, 그리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또 다른 압력의 흔적이에요. 잘 지켜보세요. 헬리콥터가 찾아온 그날 밤, 숲 가장자리에 있는 조용한 작업장을 떠올려 보세요. 맨 전구가 윙윙거리며 빛을 내고 직접 만든 반응기는 똑딱거리고 용재와 납땜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따뜻하게 감도는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회전 날개의 진동이 어둠을 가릅니다. 강한 흰빛이 나무 꼭대기를 훑다가 21살 청년에게로 멈춰요. 그는 하늘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영상을 올리고 말합니다. 헬리콥터가 자기를 찾았다고요. 그 헬리콥터가 왜 거기 있었는지 믿거나 말거나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뒷마당의 작은 실험이 순식간에 범죄 현장처럼 비춰진 순간이었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헬리콥터는 실제로 있었고 영상도 존재하고 그 공포는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는 것. 그 순간 작은 화학 실험은 단순히 열과 탄화수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을 공개적으로 공유한다는 건 연구비와 팬을 끌어올 수 있는 동시에 원치 않는 관심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음모의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조준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줄리안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는 아닌가? 줄리안 브라운은 전설이 아니에요. 그는 대중 앞에서 배운 만드는 사람이에요. 흰 가운도 대리석 로비도 없이 작은 작업장과 그을린 장갑, 그리고 엉망인 현장을 비추는 카메라 하나뿐이었죠. 그는 모든 시행착오와 성공을 그대로 공개했어요. 플라스틱 중합체와 압력을 다루는 과정을 연속극처럼 만들었죠. 그 솔직함이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 위험과 의미를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초, 그의 관객 수는 순식간에 수백만 명으로 늘었고, 6자릿수의 연구 지원금을 포함한 기후 펠로우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마법이 아니라 방법이었죠. 전자레인지 보조 열분해 공정을 이용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료 범위의 액체로 쪼개고 그것을 증류해 실제 엔진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그는 물리 법칙을 새로 썼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단지 공정을 다듬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공짜 연료의 발명가라는 자극적인 제목보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시선 아래에서 개념을 증명하려 애쓰는 집요한 실험가라는 표현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도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호기심과 고철 예산,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기술자예요. 그 연료는 실제로 어떤 것인가? 먼저, 마법이 아니라 화학이에요. 브라운의 장치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잘게 부순 플라스틱을 가열해 긴 중합체 사슬을 짧은 탄화수소로 쪼갭니다. 여기에 전자레인지, 보조 열원과 특정 촉매를 더하면 그 분해가 더 빠르고 고르게 일어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뜨거운 증기는 응축되어 무거운 혼합유가 됩니다. 이걸 증류하면 작은 엔진이 실제로 태울 수 있는 가벼운 분회기 나뉘죠. 그 오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열을 위한 정이나 가스, 증류에 필요한 시간,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 그리고 잘 분류된 플라스틱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죠. 제대로 하면 발정이나 테스트용 엔진을 돌릴 수 있는 휘발유 디젤급의 분획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하면 그 결과는 검댕, 악취, 그리고 소방서에 전화를 거는 이웃이에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공학이죠. 온도 제어, 반응 시간, 촉매, 그리고 후처리 기술 말이에요. 그렇다면 디젤보다 깨끗하다는 말은 어떨까요? 상업연구소의 초기 평가에서는 샘플의 연소 특성이 꽤 긍정적이었지만 그건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배출 인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항공연료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죠. 이유가 있어서 요새라고 불릴 만큼 까다롭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플라스틱을 연료로 바꾸는 열분해 기술은 실제하며 집에서 만든 장비로도 가연성 액체를 만들 수 있고 브라운은 그 증류된 연료로 엔진을 돌려 보였어요. 다만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규모 확장성, 배출 기준, 경제성, 안전성 같은 부분이죠.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장비 목록, 허가서, 그리고 서류 작업의 영역이에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그러다 이야기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6월 말 한 게시물이 불길처럼 올라왔어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는 글을 남겼죠. 며칠 뒤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는 말, 긴장된 목소리,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 그리고 침묵, 업로드 중단.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색대가 되었죠. 이 주일이 지나서야 그의 어머니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안전하다고요. 이후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설명은 단호했어요. 계정이 해킹되었고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조명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음모나 첩보극 같은 결말은 없었어요. 그저 공개적으로 만든다는 현대적 위험들, 바이럴 관심, 악플러, 모방자, 그리고 주말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사이버 보안 문제들이 있을 뿐이었죠. 있는 그대로 읽어도 긴장감은 충분합니다. 젊은 제작자가 겁을 먹고 잠시 사라졌다가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와 다시 실험을 이어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엔 그를 노린 거대한 음모의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더 큰 진실 하나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실험대가 곧 방송 스튜디오가 되어버린 시대, 그 일은 단순한 여력학이 아닙니다. 운영 보안, 정신적 체력, 그리고 불을 끄는 타이밍을 아는 일, 그래야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으니까요. 배우지 못한 필라멘트, 루이스 라티머. 이 이야기가 왜 울림을 주는지 느끼고 싶다면 불을 켜보세요. 우리는 에디슨을 배웁니다. 하지만 루이스 라티머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죠. 라티머는 백열정 후의 탄소 필라멘트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실제 설치로 옮기는 데 필요한 정밀한 도면을 그려내며 전구를 실용적인 발명품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빛은 여전히 약하고 비쌌을 거예요. 라티머의 재능은 극적인 천재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제하고 문서화하고 확장하는 능력이었죠. 오늘날 차고속 발명가들이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한 빛을 기반 시설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의 이름은 각주 속에만 존재했죠. 그 생략은 단순한 사소한 사실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이 결국 세상의 빛을 받을 때 누가 기억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어느 젊은 제작자가 양철 지붕 아래 작업실에서 실험을 중계하며 이게 내 방법이고 이게 내 데이터야 라고 말할 때 그는 신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라티머가 마땅히 받은 존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곳에 정당한 공로를, 과학이 따라야 할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특히 그 일이 공개적일 때는 더더욱. 터널 속으로 게럿 모건.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916년 이리호 아래의 물 취수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 유독 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구조 시도는 실패했고 독성 공기는 랜턴조차 경고등으로 변하게 만들었죠. 그때 게럿 모건이 등장합니다. 그가 발명하고 개선하며 판매에 고군분투했던 초기형 가스 마스크, 안전 후드를 가지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팀과 함께 다른 이들이 숨조차 쉴 수 없던 그곳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초기 기사들은 그 장비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곧 영웅은 지워졌죠. 발명가가 흑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건의 장비에 대한 주문은 급감했습니다. 제품을 살리기 위해 그는 백인을 대신 내세워 시연하기도 했죠. 장비는 생명을 구했지만 시장은 발명가의 존재에 벌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냐고요? 위험은 터널 속이나 반응기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 안에도 존재하죠. 누가 신뢰를 얻는지, 누가 공로를 인정받는지, 누가 중요한 일이 되었을 때 보호받는지. 현대의 시청자가 플라스틱 연료 실험을 보며 해설자의 목소리에서 공포를 감지할 때 그들은 단지 과거의 사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불안까지도 물려받는 것일 수 있어요. 특허, 문지기, 그리고 메리 비어트리스 캐너. 혁신은 매 바퀴마다 규칙이 바뀌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메리 비어트리스 캐너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현대 생리대 기능을 예견한 위생 벨트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흑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식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결정에 직접적인 문서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선반에 오르고 어떤 것은 변두리에서 사라지는지를 문지기들이 결정해 왔어요. 수세대에 걸쳐 심지어 특허 제도조차도 하나의 필터처럼 작동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요. 노예 신분의 사람은 특허를 낼 수 없었고 이후에는 잘못된 판결과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보호라는 말이 현실에선 허울뿐인 서류 작업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법률적 잡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 신호예요. 유망한 아이디어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실험, 인증, 자금 조달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미로가 아예 지도를 집어삼킬까? 화요일에 작동한 뒷마당 반응기도 목요일에 규제기관과 금요일에 보험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캐너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죠. 당신이 만든 기계는 하나의 발명이고 그걸 통과시킬 길을 만드는 것 또한 또 다른 발명입니다. 위성 항법 장치와 불에 탄 실험실, 글래디스 웨스트와 퍼시 줄리언. 휴대폰에서 지도가 매끄럽게 회전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글래디스 웨스트의 수학을 경험한 겁니다. 그녀의 측지 모델링, 지구의 형태와 중력의 미묘한 변화를 계산한 작업은 위성 항법의 정확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공로는 조용히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마땅한 자리에 놓였어요. 우리가 길을 찾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퍼시 줄리언. 그는 스테로이드 합성의 산업화를 이뤄낸 화학자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불길을 뚫고 연구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오크파크 집은 공격을 받았고 그는 다시 지었으며 고용하고 특허를 내고 논문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보는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발견을 둘러싼 인내이기도 하다는 걸요. 공동체, 실험실, 그리고 삶이 그 무게를 견딘다는 것. 그러니 어느 현대의 제작자가 잠시 오프라인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평범할 수 있어요. 계정 해킹, 스트레스, 안전 점검. 하지만 그 역사적 맥락은 비범하죠. 우리는 이미 위협 속에서도 진행된 빛나는 업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재능은 소문이 아닌 견고한 울타리 속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책임, 과장,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연료 열분해는 실제한다. 전자레인지 보조 기술은 가열을 개선할 수 있다. 소형 엔진이 증류된 연료로 작동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상업연구소에서의 초기 언급은 적어도 한 샘플에서 긍정적인 연소 특성을 제시했다. 기후 펠로우십과 연구 자금이 후속 연구를 지원했다. 사회관계망의 공포, 헬리콥터 영상, 공백기, 복귀가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선 안 돼요. 그 연료가 공짜다. 항공용 인증이 존재한다. 하나의 착오 발명이 수조 달러 산업을 무너뜨릴 것이다. 현실의 에너지 균형, 배출 제어, 규제 준수는 세부 항목에 있어요. 허가서, 촉매, 잔류물 처리, 증류탑, 가스 처리 시스템, 그리고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안전장치들. 멋진 시연이 진짜 공급으로 바뀌는 지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진실이 과장만큼 멀리 퍼지길 원한다면 증거와 함께 묶어야 해요. 연료 전후 분석, 일관된 배출 시험, 엔진 내구 테스트, 제3자의 재현 실험. 그 방법이 그 혹독한 절차를 견딜수록 전설은 점점 덜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길, 확장된 형태를 상상해 보세요. 단일 기계가 아닌 패치워크 방식, 시 전체가 아닌 동네 규모의 반응기를 지원하는 생활 폐기물 계약, 사전 분류로 염화 빈일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속 흐름 시스템으로 열을 안정시키고 가스 정제 장치로 배기가스를 억제하고 정밀한 증류로 분획을 세밀히 나누고 엔진 테스트는 공식 인증 단계로 이어집니다. 허가증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옆에 걸리고 풍하 방향의 공기는 별일 없이 유지되고 폐열 회수가 잘 되어서 전력 계량기는 덜 비명을 지르죠. 그런 세상에서 플라스틱 연료는 은탄환이 아닙니다.
기후라는 모자이크 속의 하나의 타일이에요. 매립지에서 메탄이 덜 나옵니다. 불법 소각이 줄어듭니다. 지역 에너지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그건 진짜로 경제성 있는 재활용과 수명을 고려한 고분자 설계, 그리고 약속이 아닌 증명으로 깨끗해지는 연료와 나란히 놓입니다. 영상은 조용해집니다. 쇼보다는 표준 운영 절차가 강조되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궤적은요? 그것은 도제처럼 보입니다. 대중 앞에서 배움을 시작했던 제작자는 이제 용접공, 운영자, 규제 담당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꺼지지 않아요. 그저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조명에서 기록으로. 우리가 시청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는 군중이 될 수도 있고 측정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음모를 낳고 다른 쪽은 실력을 낳죠. 창작자가 초기 실험 노트와 조심스러운 주장을 공개할 때 우리는 그 절제를 보상해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시스템이 성공할 때 그 외형은 거의 지루해 보이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당신의 습관도 함께 바꿔보세요. 새로운 발견뿐 아니라 재현을 기뻐하세요. 과장된 퍼포먼트가 아닌 기준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 토대를 세운 이름들을 기억하세요. 라티머의 도면, 모건의 마스크, 웨스트의 모델, 줄리언의 공장들. 어떤 시스템에서든 가장 깨끗한 연료는 제때 지불된 공로예요. 불꽃이 아닌 불씨를 보세요. 증거를 공개하는 제작자를 지지하고 잡음이 커질 땐 보호해 주세요. 모든 주장은 실제 시험으로 측정하세요. 진보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보는 윙윙 울릴 뿐이죠.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자라납니다. 더 뜨겁고 더 안정적이며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밝게.